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내니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교 교육 말고 직업 교육의 일환으로서 받은 교육에 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비영리 단체에 관련된 교육이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행정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교육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는 제가 받았던 교육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을 통해서 무슨 내용들이 포함됐는지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느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하나의 뭐 교훈 내지는 영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받은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낼까 합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비영리단체 전문가 양성과정이라는 교육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2016년도 제4회 행정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는 2017년 연초에 행정사 그 법정 실무 교육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법정 실무 교육의 의무 교육 시간이 60시간인 걸로 기억합니다. 반면에 제가 받았던 그 비영리 단체 교육은 기간도 한 넉 달 정도 되고 시간도 한 740시간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이론적인 교육 플러스 이제 실무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교육이었으니까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봐도 어마어마한 교육이었습니다. 740시간을 직업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전무후무한 일이었고,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죠. 자, 처음에 이제 이 교육을 받았을 때 뭐 기초 이론부터 뭐 실무 사례 발표까지 이제 쭉 하고 특강,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 이제 저명 인사나 이 분야 쪽에서 많이 알려진 분들이 많이들 나오셨고, 비영리 단체를 만들거나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많은 그 명성을 쌓는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또 실제로 현장에 가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대표적인 그 비영리 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 실습도 가보고, 또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도 직접 옆에서 보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뭐 대기업 취업하는 거를 굉장히 그 선호를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뭐 나름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비영리 단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 돈보다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아니면은 그 가치를 공유하는데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또 그렇게들 많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비영리 단체가 수익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영리 사업은 아닌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비영리 단체라는 말이 영어로는 Non-Profit Organization, 그래서 뭐 NPO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소위 이제 모이는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대신에 그 자본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단체를 비영리 조직이다 내지는 뭐 비영리 기관이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비영리 단체의 이 종류로는 뭐 여러 가지 특수법인들이나 인가법인 등,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종교단체 같은 것도 있고요, 공공단체 이런 것들도 있어서 비영리 단체의 종류도 여러 가지고요. 또 좁은 의미로 보면 사회공헌 활동이나 그 자선 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시민 단체들이 있습니까? 뭐 정부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에 일했던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죠. 뭐 그런 것도 다 비영리 단체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한 30명 정도 했었고 교육을 받았고, 물론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것도 이제 교육비를 내는 게 아니고 거꾸로 한 달에 뭐 얼마 이게 교통비를 받는 정도까지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경쟁률도 치열했고,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뭐 여러 가지 들어가기 좀 어려웠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이제 했던 거가 제 파일을, 그래서 저는 이제 꼼꼼하게도 파일을 많이 챙겨놨었는데 잠깐 좀 보실까요? 예, 요게 이제 그 당시에 교육을 받았던, 이거 잘 보일라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세대학교에서 받았던 이제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비영리 단체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나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 지금도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나이대도 뭐 여러 가지 차이가 났었죠. 어떤 분은 이제 48년생도 있었고 그 밑에 이제 뭐 60년대생, 70년대생도 있었습니다만은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그런 일을 관심이 있고 전에 그 직장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배려해서 이제 교육생을 뽑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이제 지금 모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밴드 모임, 네이버에 그 밴드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도 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다른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소위 네트워킹이라고 할까요? 뭐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각 다방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과의 교류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뭐 비영리 단체의 전반적인 그 특징이나 이런 개요를 말씀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세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비영리 단체가 일반 그 회사나 기업하고는 매우 다르다는 조직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수익 구조가 많이 다르고요. 둘째는 하는 일이 수익 극대화 내지는 경영 전략을 짜서 하는 그런 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수익 사업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일반 기업이나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시민단체는 이제 제3의 조직이라고 해서 영리를 따지지 않고 그런 뜻을 같이 공유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뜨거운 열정을 필요로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열정페이까지는 아니어도 보수가 뭐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에서 받는 보수보다는 훨씬 작죠. 그것을 가지고서 생계를 꾸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은 갈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단체의 가치를 공유하고 어려움을 또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전하고 개척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신 젊은이 내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그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비영리 단체가 일하시기에 그 보람을 찾고 또 그 단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했을 때 그 성취감, 이런 것은 일반 회사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일을 하셔야 되고요. 또 굳이 비영리 단체가 아니시더라도 요즘은 이제 노인 일자리에 관련된 그런 그 공공 성격에 있는 기관들에서는 재능 기부 비슷하게 서로 이제 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지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사회 공헌 활동 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보수는 작지만 보수가 문제겠습니까? 그냥 무료하게 계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에 어느 정도 본인도 이렇게 도움을 주고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뿌듯한 성취감 내지는 기부, 요즘 뭐 연예인들의 기부나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비영리 단체를 통한 기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영리 단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라고 하죠.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펀드를 이제 모집한다고 해서 이제 펀드레이징 뭐 그런 말들을 쓰고 모금과 내지는 이제 기부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적 또 내지는 물적 그런 여러 가지 자원들이 포함이 돼야지만 돌아갈 수가 있죠. 펀드레이징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제가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의 사례도 그렇고, 실제로 펀드레이징을 하시는 여러 모금가 여러분들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저명하시고 성과를 많이 내시는 분들의 생생한 얘기도 제가 들어봤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마케팅에서도 이제 브랜드 전략을 많이 얘기하는데 비영리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영리 단체도 그런 모금을 통해서 일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가치,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친숙함,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브랜드 레이징, 브랜드 레이징을 통해서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많이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브랜드 레이징에 대한 그런 책들인데요. 틈틈이 좀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비영리 단체를 유지하고 활성화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이제 매주 말입니다. 비영리 단체가 뭐 하는 데고 제가 받은 교육이 어떻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비영리 단체에서 중요한 것은 가치를 공유하고 그 가치를 널리 고양하면서 단체의 목적을 더 많이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잘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적 자원으로서의 모금이나 기금 모금에 대한 펀드레이징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행정사 사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어떤 비영리 단체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람들의 모이면 사단법인이나 일정한 재원이 투척이 된 상태에서 출연이 돼서 만들어지는 그 재단법인도 다 이제 비영리 단체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하시면서 또 저한테 물어보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최소한 저 같으면 비영리 단체가 공유하려고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최우선적으로 저는 봅니다. 이게 뭐 단순히 그냥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같이 이제 일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건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꼼꼼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하는 업에서도 상당히 그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되고, 제 역량을 좀 보태서 새로 또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비영리 단체 교육 받은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좀 기회가 되면 비영리 단체의 설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대해서 행정사업과 관련돼서 찬찬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서 저희 이 채널이 성장하게끔 많은 도움을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